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와 이제 남북의 이 발표 내용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지난 25일 북측은 대남 통지문을 통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도 함께 설명했는데 우리 군의 주장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군 당국은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힌 후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월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숨진 공무원을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부유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발표와 우리 군의 발표가 엇갈리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이 내놓은 입장문 발표랑 우리 정부의 또 의견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게 많고요. 예. 네.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대체로 우리 군의 주장이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는데 단지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 중에 월북 의사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시신훼손 여부, 그 다음에 상부 지시 여부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월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이분이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부유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연히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38km나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호 장비를 통해서 감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경비병하고 이분하고 얘기한 것 자체는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이 상부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군이, 북한 군이. 그거를 이제 그 무선으로 하니까 무선은 우리가 도청할 수가 그러니까 예. 감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의사표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사실 북한군이 총 들고 있는데 무조건 귀순한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격분한 그 시신훼손 여부인데 북한 측에서는 사살하고 가봤더니 시신은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부유물만 태웠다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시신에다가 기름을 붓고 시신을 40분 동안 태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큰 차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그 자기네들 그 병사들의 그 정장, 그 선박의 장이 그 지시로 그냥 사살했다. 그리고 자기네 근무 규칙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감청을 해보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 근데 그 사이가 북한 측의 발표는 그냥 그 신문하고 바로 사살한 걸로 돼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데 처음엔 80m에서 신문하고 40m까지 가서 사살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6시간, 대여섯 시간이나 뒤에 예. 그동안에 이제 시신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분을 놓치기도 하고 밧줄을 던져줬다가 놓치기도 하고 가서 찾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명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야기 중에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뭐 80m, 40m 얘기했지만 80m 그 바다 파도 치는 데서 그런 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군의 말을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북한은 이것을 대체로 우리 군이 얘기한 사항이 맞는데 그대로 얘기하다간 그야말로 야만적인 천인공노할 집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사과 2번으로 그 대충 그냥 남북 간에 그 충돌 없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좀 고무적인 거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네들도 조심하겠고 불미스러운 일이고 그 근무 규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앞으로는 다 기록해 놓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건
지금까지는 자기네 한 얘기를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80m에서 어떻게 도저히 얘기가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이 거의 38km를 이제 표류를 했기 때문에 저체온으로 거의 사망 직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소리도 거의 낮았을 테고 거의 못 들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근데 지금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이분이 뭐 자진월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유가족들은 아니 우리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일관되게 예. 월북 기사가 없었다 그럴 만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월북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신분증을 그대로 뒀겠느냐. 가져갔겠죠. 사실은 신분이 확실해야 월북이 좀 네. 수월해지는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군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이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월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진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공동조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남북이 함께 이렇게 조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게 처음에는 이제 추가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네. 추가 조사라는 건 우리가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그 공동조사 여부는 필요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게 공동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예. 했는데 공동조사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조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북한. 뭐냐면 각자의 수역에서 열심히 수색도 하고 그간의 정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리고 남북 간의 군 통신선이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예. 그걸 연결해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자. 그러면은 그거를 공동조사로 간주한다라고 지금 어저께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동조사라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직접 미안하다고 2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동조사는 우리 군이 어선을 타고 가서 조사관이 북한군도 신문을 하고 그렇죠. 현장도 예. 가보고 하는 건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한 그런 방식의 공동조사는 가능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을 북한이 수용하면 남북 간의 연결 통로가 회복이 되고 남북 관계 개선에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2번 했다 이런 저희 기사도 많이 봤고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외신에서도 굉장히 예.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1.21 사태입니다. 예.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에서도 예. 서면 사과는 없었습니다. 4년 뒤에 이우락 부장이 이제 방북을 했을 때 예. 구두로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아. 구두로 사과한 일은 있었지만 네. 공개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한 일은 거의 없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거에 그 금강산 관광객 민간인 피살 사건 때도 관광객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남측의 책임이 있다 이런 공세를 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네. 내부의 책임이 있다 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제 책임을 회피했던 수준에 비하면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과를 직접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 지금 남한 여러 가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악화돼서 이 위기가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거나 악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사과를 2번이나 한 배경? 사과한 것은 저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그런 평가를 안 하는데 저는 거꾸로 남북 간의 친서, 정상들의 친서가 교환이 됐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홍수나고 이렇게 태풍 피해 상황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배려하고 하는 걸 볼 때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받고 거기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악당이지만 칭찬해 줌으로써 당신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자기 병사가 남한의 그 공무원을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하지 않았나 이게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미 간의 관계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치죠. 인권을 경시하는 집단이라.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대화를 하려다가도 저런 악당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기 이미지 그리고 정상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행보를 계속 뭐 거칠하지만 해왔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살리려는 거죠.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지금 대북 그 감정이 굉장히 악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김정은이 남한 주민들한테 자기 미움을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남북 관계의 기본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게 우리 민간인을 북한이 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했다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네. 정말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사과를 해서 불을 껐단 말이죠. 네. 실제로 좀 여론이 좀 잠잠해지거나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저도 이제 그 보수 언론도 보고 진보 언론도 예. 보고 아침마다 신문을 두 개를 보는데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격분해 있고 그럼요. 격앙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파주의 임진강에서 우리 민간인 한 분이 북측으로 이제 월북 가려고 예. 부유물을 타고 건너가는데 우리 초병이 사살했어요. 그래서 사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초병을 그러면은 징계했느냐? 그럼 인권만을 따지고 보면 민간인인데 사살했잖아요. 우리 군이. 그런데 오히려 칭찬하는 분이 많았어요. 경계를 잘했다. 네. 그리고 남북 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북한을 정상국가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정상국가에 그럼요. 가려고 뭐 말이나 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군의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 이런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 병사들은 사살하는 게 자기 근무 수칙을 지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처벌해라, 진상을 완전히 규명해라 할 때 진상은 우리 군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체면을 손상할까 봐 아마 네. 적극 협력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